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자, 피해자가 4월 둘째 주 초에 그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싫다며 서로 총선 이후에 4월 안에 사퇴하기로 공정을 했고, 그런데 사퇴를 머뭇거리자 다시 압박이 들어갔고, 그래서 오거돈 시장이 어제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성폭력 상담소에 그 사담법인이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담법인일 거라 봅니다. 근데 그 사담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그래서 오거돈 쪽에 연락을 했다는데, 자,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추행 문제에서 핵심 아닙니까? 그럼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부분이 이 성추행을 당한 직후에 나타나는 부분을 선거를 가지고 뒤로 밀었다.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려고 선거를 가지고 뒤로 밀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솔직히 나의 성적 수치심이 문제지 선거에 누가 이기고 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그걸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피해 당사자부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가 결국 여권의 오거돈이라는 지위를 이렇게 생각 의식해서 피해자 측과 그런 문제를 논의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피해 발생 직후에 성폭력 상담소가 나서고 해서 공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정까지 하고 지금 오고 가고 별게 다 이야기되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태로든 청와대에 보고가 됐을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은 모르고 있다 말하는 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희정 건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밤에 심야에 11시쯤 당에서 회의를 열어서 제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자, 안희정 때는 초반에는 혼란스러웠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당사자도 인정한 성추행인데 오늘 최고위원회를 연다. 좀 이상합니다. 자, 먼저 오거돈은 대한제강지배 부산의 지역에서는 아주 부유한 대표적인 집안의 아들이죠. 팔형제가 있다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부산에 상류층에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거돈도 부산에서 그야말로 가장 힘이 세고 발이 넓고 부산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상류층 집안의 아들이고, 서울대 행시 붙어서 공무원으로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노무현 정권에 줄을 서서 해수부 장관 3전 4기 부산시장 선거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거돈이 이런 일을 저지른 배경에는 그 부산 지역사회라는 데에서 자신들이 상류층처럼 행사하고 살아오는 과정에 과거의 그 나이 또래의 인물들이 가진 성의식, 그야말로 윤리의식, 그런 것들이 작용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오거돈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번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돈이라는 사람의 윤리의식 자체가 그 정도 수준에 전반적으로 있다. 저한테도 일본에서 일이 어떻고 저떻고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일이 터진 마당에 굳이 그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영입이 되어서 민주당에서 장관과 그 다음에 부산시장에 4번째 나가서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오거돈을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키우면서 오거돈이라는 사람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까?
이 일 말고도 오거돈이 부산에 무슨 신공항을 뭐 가덕도에 만드는데 그 근처에 땅이 많니부터 시작해서 재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고 선거 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오거돈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오거돈 주변에 있는 모든 평판과 의혹은 다 깔아뭉개고 부산은 오거돈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왔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당이 무슨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고 하고 관계없이 오거돈이야말로 부산에 대대로 내려온 토의 집안의 멤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오거돈이라는 토 세력에게 맡겼고, 그 토 세력은 지역 토 세력이 가진 그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재산 형성이나 무슨 아까 말한 여성 성추행 등에 대해서도 딱 오거돈 수준의 윤리의식으로 살아왔을 거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 사실을 알고 총선 전에 터지지 않도록 지금 덮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 총선에 지금 6석을 얻었지요. 부산과 그 바로 부산 주변에 김해 양산에서요. 이런 부분에 이 사건이 감춰짐으로써 큰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 여직원이 이달 초에 상담소에 사실 신고했다는데, 이달 초라 하지 말고 매달 며칠 몇 시에 신고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성추행 시간은 언제란가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달 초라고 말하는 속에서요, 여기에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달 초가 아니라 지난달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 초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매달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이후 오거돈은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고, 피해 여직원은 4월 중으로 오거돈의 공개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해 여성이 4월 중이라고 말한 부분은 총선을 지나서 하자라는 부분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성은 2차적 피해를 운운하며 나오지 않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 사무총장이라는 여성이 나와서 대신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저는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막 뒤에라도 나와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왜 4월 중이라고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성근이 뭐니 이건 다 남 일이고요. 내 자신의 성적 피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경찰에 오거돈을 고소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안 그러면 검찰에 고소를 하든지, 그래서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무슨 놈의 성적 폭력의 공정이니 이런 게 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추행 성폭력에 공정이 들어가면 그거는 뭔가가 서로 거래하고 또 그건 뭔가가 서로 담합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추행 성폭력에 공정이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가. 가장 원칙은 솔직히 말하면 고소하는 거고,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해서 덮어버리는 거. 뭐 그런 성추행 성폭력도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덮자면 덮이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게 공정을 하고 4월 중에 물러가라,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느냐는 걸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상담소와 피해 여직원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가족 입회하에 공정까지 받았다는데, 자, 여기서요, 누군가가 성폭력 상담소가 그랬든 아니면 오거돈 쪽에서 내세웠거나 여권에서 내세운 쪽이 그랬던 이 피해 여성 쪽에 이런 공정하는 부분을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유력하게 드는 겁니다.
누구든 자기 딸이 이래 됐다 하면 곧바로 부모 입장에서는 고소하라고 하겠죠. 딸이 20대니까 부모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공정을 해서 4월 말까지 물러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성폭력의 합의가 이게 정상적인 거냐라고 제가 묻고 싶어요. 자,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 오전 9시 반에 부산시당에서 사퇴 기자회견 한다라고 보고해가지고 알았고 전혀 그 전에 몰랐다고 하고 부산의 전재수 의원도 오전에 알았다. 당과 공유할 만한 사항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사퇴 시기를 총선 뒤로 서로 조율했냐. 아는 게 없는데 뭘 조율하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피해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걸 갖다가 이 은폐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고 그 은폐 시도의 하나로서 공정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쪽에서는 피해 여성 측에서는 처음엔 그냥 당장 물러가라 고소하겠다 했겠죠. 고소하면 그날 저녁에 고소장 접수됐다고 세상에 다 알려질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가 말리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 상담소도 개입되고 여러 사람이 개입되고 또 저쪽 이쪽에 변호사들이 개입되어서 이게 공정을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 여성과 여성 가족들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여성이 어제 이 총선 시기와 자기 사건을 연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외압과 해유도 없었고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다는데, 이거는 피해 여성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 공정하는 그런 사실과 공정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이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피해 여성이요, 좀 입을 이렇게 다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자꾸 여기 나서서 정치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공작이 개입되었는데 사건이 폭로되는 부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 개입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성적 피해를 당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한쪽 편에 서서 본인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을 은폐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건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오거돈의 정무라인과 여직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집권 여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거돈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측과 깊숙이 논의를 했을 거고 그 과정의 결과가 공정하는 방법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공정을 당연히 했을 거고 공정을 하려 하면 오거돈 본인이나 또 오거돈의 변호사가 공정사무소에 갔을 거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보 경찰이나 정보기관에서 이 사실을 파악해서 총선 때 얼마나 전국의 정보망을 가동했겠습니까? 이 사실이 안 들어갔다면 이건 아마 부산의 경찰청의 정보개통이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오거돈이 최근에 외부 행사에 아예 불참하고 14일 지난 14일 총선 전날 연가를 내고 15일 투표를 비공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정가에서는 좀 오거돈이 왜 저러냐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 선대위가 오거돈의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다. 자, 그래서 오거돈이 피해 여성과 사퇴 시기를 놓고 협상을 했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 중립 의무와 관여 금지 의무가 이 공무원들에게는 있는데 오거돈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총선을 감안해서 피해자 측의 사퇴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자. 오거돈의 정무 라인에 있는 사람이란 게 뭐 부산시의 정무 라인이란 게 뻔하잖아요. 시장 보좌관, 시장 특보 뭐 이런 것들이 정무 라인이죠. 그 다 공무원으로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런 일에 개입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미통당이 저는 오늘 오거돈을 또 오거돈의 정무 라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선거 공작이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가 그냥은 쉽지 않을 것이니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미통당이 나서서 오거돈을 고발하고 또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하기를 바라고요.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 일자, 정확한 피해 일자와 또 이걸 갖다가 공정한 날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인지한 날짜 등을 정확히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산 성폭력 상담소 또한 이런 일에 정치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변호사는 누구인지도 밝히고요. 공정 내용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공정서 내용을 분명히 공개하길 바랍니다.